오늘도 여전히 비트코인 관점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선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코인들도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드릴 코인들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종목들은 아닙니다. NFT 테마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제 사업과 연관돼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을 해가면서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NFT 관련 코인들 추천을 드릴 거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저점이 거의 다 왔다고 보이는 상황이기는 해서 지금 해결될 이슈는 대만과 중국 이슈뿐이죠. 그 둘의 전쟁. 이 중국과 대만의 이슈는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텔레그램을 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장기적이라면 장투 1년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장투는요. 요 내용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 대만의 침공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저희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A라는 남자 채널에서 가져온 정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우선 확인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과연 상승 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절대적으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의견을 채팅창에 쳐주시면서요, 저와 함께 교류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별로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고요. 네, 체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간단하죠. 회계 채널로 봤을 때 우상향의 모습을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킨 게 이거예요.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면 이 거래량에 선을 하나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일 동안의 평균값을 이 선으로 내서 보통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낸 지표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사실 이 숏을 봤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20일 동안 거래량 평균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상방으로 더 뻗어 나가기 위해선 이 2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뚫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식이나 코인이나 가격과 거래량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세 반전의 신호를 찾을 때는 거래량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하죠.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상승으로 힘이 쭉쭉쭉 실리면서 앞으로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뚫는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이 상방으로 더 이상 나아가기는 힘든 상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 윗꼬리 캔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여섯, 7번 달렸습니다. 7번. 이 상방의 매물 압력은 정말 상당히 강한 상태다 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상태로, 그러니까 이 채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충분히 이 하단까지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단 매물대 부근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일본 캔들이 여러 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 확률에 조금 더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거래량 이동평균선 또한 넘어주지 못한 상태로 계속 복마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추세를 바꾸기 위해선 평균 이상의 비상식적인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목은요. 근데 이 평균 이상을 넘어주지 못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과연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거래량인데, 이 평균적인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20일 동안의 평균을 못 넘는 수치로 상방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상식적인 거래량을 통해서 이 평균선을 넘어줘야만 그래도 뭔가 올리려는 힘이 개입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튼간에 추세적으로는 상방이긴 해요. 다만 저는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런 적은 보통을 못 넘는 거래량으로는 추세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양봉 음봉은 상관없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봉 음봉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색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또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채널 하나 그었고 아래도 추세선 하나 쫙 그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은 다음에 비트코인은 간밤중 23457 라인에 한 번 더 도전, 재차 그 구간에서 가격이 밀린 상태로서 해당 구간은 확실한 저항 라인으로 컨펌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3457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23457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서 저항을 맞죠. 아주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파 실패 후 요렇게 추세를 아래로 뻗어주면서 확장형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점은 동일해요. 그죠? 근데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형태는 받아주는 주체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점 한 차례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다? 이렇게 쐐기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쐐기형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단 추세까지 닿을 확률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뭘까요? 축척과 축적 그리고 분배 과정을 패턴으로 표현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모든 코인, 모든 종목은 축척과 분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축척 과정은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 올리는 과정이 나타나요. 분배, 그 다음에 상방에서 또 다른 큰 분배가 나타납니다. 자, 뭐냐면 매집, 털기라는 거죠. 이 매집과 털기는 있잖아요. 비단 1봉뿐만 아니라 1분봉, 5분봉, 15분봉 모든 프레임에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5분봉을 한번 볼게요. 15분봉으로 딱 봤을 때 축척 과정이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축척 과정. 그리고 분배 과정이 나와요. 분배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한 차례 더 띄운 다음에 횡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차례 더 빼줍니다. 가격을. 자, 이거를 제가 올려드린 자료와 비교를 딱 해봅시다. 시장의 고점에서의 분배라고 나와 있죠.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막 터져줘요. 지금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랑 굉장히 흡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 자, 보시면 윗골이 달아주면서 거래량이 막 터져주고 이렇게 하방으로 뻗는 추세가 새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고점에서의 분배 과정이 모조리 끝났다고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가격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남은 건 개미들한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넘기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다 축적과 분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뭘로 판단이 가능하냐면 거래량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도 축적 과정은 맞아요. 축적 과정은 맞는데 보통의 축적 과정은 이렇게 띄우지를 않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아래로 골파기를 몇 번씩 해주면서 올리는 그런 정석적인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하죠. 이렇게 상단 채널을 타고 간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반짝 상승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랑 다르네. 그러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15분봉을 다시 한 번 또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축척 과정, 분배 과정 정확하게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C님이 플래그일 수도 이랬어요. 플래그일 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트를 거꾸로 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보면 완전 플래그거든. 플래그 패턴은 어떻게 흘러가죠? 자, 이렇게 올렸다가 힘을 모으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 불플래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이 불플래그 패턴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다. 거꾸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 하단선에 오히려 딱 닿았을 때 여기를 돌파하면서 신저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얘기겠죠. 무튼간에 저는 하락 관점 유지를 합니다.
자, 한길님 궁금한 게 17K 찍은 시점부터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깨지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자면 불플래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 제가 이거 자주 설명을 드리죠. 불플래그가 뭔지에 대해서. 자, 봅시다. 불플래그 딱 요거잖아요. 올렸다가 이렇게 채널 요렇게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자, 지금 거꾸로 볼게요. 올렸다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올렸다가 힘 모으고 다시 하방으로 향할 수도 있는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저는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왜 그런 관점을 부여했냐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얘가 추세를 이어가려면요, 이 거래량 중단선을 계속 뚫어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수급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올리려는 힘이 있는 거고, 평균선을 왜 잡습니까? 자, 볼린저 밴드 킵시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보는 이유도 사실 이 너비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를 뚫을 때 보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제가 알기로는 수식이 20일로 잡혀 있을 거예요. 20일.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움직임을 계산해서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94%인가? 뭐 90 몇 프로 이상이에요. 20일 동안 캔들의 평균 이동값을 계산을 해서 이 밴드를 형성하는 거죠. 그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밴드 안에서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거고, 오히려 밴드를 찢을 때가 세력이 개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탁 찢었을 때 아래로 그냥 확 쏟아버리잖아요.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거래량 이동 평균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 이동 평균도 결국에는 이게 상식적인 거래량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상식적인 거래량 중간선을 계속 뚫어줘야만 얘가 이 추세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거래량이에요. 무조건 거래량을 제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 설명을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솔라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솔라나 이슈가 뭐였냐면 해킹 이슈가 있어서 1,000만 달러? 이 정도가 해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조심하라고 또 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점은 23457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주요 맥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죠. 정확하게 주요 맥점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추세를 돌리기 위해선 다시 이 분배를 했던 분배 존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배 존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여기 매물을 다 소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위로 올려서 다시 횡보를 쳐준다 그러면 이 매물을 먹고 올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맥점 바로 23457이다. 여기를 뚫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방을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이겠죠. 어렵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게 차트고요, 또 쉽게 보면은 쉬운 게 차트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유연하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만 잘 활용을 해서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비트코인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반등이 쫙 쐐기형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부근을 뚫어줄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차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하방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적어도 21K까지는 하방을 열어놓을게요. 그럼 지금 숏이나 롱 들어가기는 애매한 포지션이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 자리를 한 번 더 주잖아요, 이 윗자리. 그러면은 저 들어갑니다. 숏 들어가야죠. 숏 들어갈 거고요. 제가 20K까지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 축척 과정이 일어났던 부근까지 떨구게 돼 있어요, 차트는. 그러니까 시세 분출을 위해서 매집을 했던 구간까지 떨구는 건 정석입니다, 정석. 여기서 안 받쳐주면은 당연히 더 떨어지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고점에서 분배 과정이 끝난 차트는요, 저점에서 축척 과정이 일어났던 부근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점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게 제가 열심히 그러려고 만든 거긴 한데
너무 다 알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무튼 간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설명 갑니다. 축척 과정이 나왔던 이 초기 부분에서 분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다시 축척 과정을 거쳤던 부분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과도 똑같죠.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 5파 나오고 그다음 뭐 쭉쭉쭉 나오고 뭐 ABC 파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으로 임펄스도 하락 나오고 그러면 이 1파의 시작점까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분배와 축척 과정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차트 분석법을 하나 알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게 응용의 응용이에요. 차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어떤 다른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차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를 정확하게 터득을 한다? 그럼 그 하나가 파생이 돼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저항선을 파고 싶어. 지지저항선 공부를 열심히 할래. 근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파잖아요. 나머지가 너무 잘 보여요. 지지저항선을 1년 파도 추세선도 이런 원리였구나. 거래량도 이런 원리였구나. 모두 이런 원리였구나. 모두 이런 원리였구나.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법을 빨리 늘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를 파셔야 됩니다. 뭐 지지선이 됐든 거래량이 됐든 추세선이 됐든 그 기본기가 있어야 다음 응용이 됩니다. 일단 기초로 배울 거는 엘리어트부터 배우진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뭐 거래량 그리고 뭐 추세, 채널, 뭐 지지 저항 이 정도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나머지도 좀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텔레그램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정보도 이거 올려드린 게 채굴자들과 고래들의 매도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거래소의 유입량이에요. 유입량. 보라색이 거래소 유입량이고 이 검은색이 가격이거든요.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 MPI라고 나와 있죠. 저기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입금하는지 나타낸 지표인데 이게 상승하면 당연히 매도 압력은 강해지는 부분이고요. 얘네가 이제 채굴장을 돌릴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익스체인지 웨일 레이티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거래소에 고래들이 얼마나 입금을 하는지 나타낸 지표인데 요게 이렇게 높은 추세를 유지할 때 안 좋다는 거죠. 당연히 매도를 하려고 입금을 하겠죠. 고래나 채굴자들이나. 그리고 제 차트 분석을 참고했을 때는 하방의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시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비트가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변곡시킬 만한 유의미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양봉이 터져주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하락의 반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하락 채널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는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맥점은 바로 23457 부근이다. 23457 부근을 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 특이점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RSI 중심 이동선에서도 이탈하는 모습, 모멘텀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가적인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입장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